어, 저희가 오늘 총 4개 대학이 발표를 하는데요. 세종대학교, 대전대학교, 그 다음에 그 충북대학교와 저희 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희 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를 2025년 신입생부터 시작하는 대학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공자율선택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1명도 받지 않은 학교였어요. 광운대학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공학과 이과 계열이 전체 모집 정원의 70% 이상, 거의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공이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저희 같은 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를 처음 시작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학내 교수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심화 전공으로 자기 전공만 잘 가르치면 되지 왜 전공자율선택제로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그런 걸 하려고 해? 라고 하는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대학도 초청을 해준 것은 그래, 광운대학교 같이 이공 중심 대학도 전공자율선택제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네, 응원해 라는 이름으로 저희 대학을 불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들어보면서 저희가 2학기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은 작년에 기획처장협의회 때 저희 대학과 비슷한 이공계열 대학들끼리 처장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프로 하세요? 유형원으로 몇 프로 하세요? 유형투로 몇 프로 하세요? 나중에 봤더니 물론 국민대학교는 선두였습니다. 저희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뚝심 있게 밀고 갔고, 저희 같은 이공중심 대학도 전공자율선택제로 무전공을 학생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전공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S등급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S등급 말씀 나와서 말인데, 저희 대학은 S등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대학입니다. A등급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저희 대학은 B만 받자, 항상 B만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세종대학교의 우리 교육혁신 차장님께서 C등급 받았더니 깜짝 놀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대학은 그동안 B등급을 받고 그래, 우리 학교는 B등급 받으면 돼. 그게 저희 대학의, 어떻게 보면 광운대학은 이게 온라인으로 다 방송되면 총장님 보고 이사람께 혼날 것 같은데, 저희 대학은 S등급 받을 관심도 없는 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광우는 혁신과 굉장히 거리가 멀고, 광우는 그냥 개별 교수님들이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래서 탑티어에 있는 대학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저희 대학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도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서 이번에 가감히 S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공계 계열이 4개 단과대학, 인문사회 계열 3개 단과대학, 성인학습 전담대학 하나, 이번에 자율전공학부를 전담하는 단과대학 하나에서 학문간 균형 있는 구성으로 다양한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학교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대학은 2016년도부터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단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단과대학이 인제니움 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학인데요. 저희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내년 2025년 신입생부터 받게 되는데, 인제니움 대학 밑에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율전공학부에는 그동안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님의 전임 교수가 22분 지금 전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들께서 헌신적으로 자율전공학부로 들어온 학생들을 하나하나 케어해 주실 겁니다. 다른 대학들 혁신 전략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던데요. 저희도 미래융합적 인재 양성을 구축하자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혁신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모토는 가지고 있지만, 갈로 전공에 충실한 공학 인재를 양성하자, 그게 사실 저희 대학의 메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혁신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점심 때 같이 교육부 연구재단 관계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전공선택제를 교육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대학들도
그동안 혁신에 굉장히 저항했는데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우리 대학이 힘들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자율전공학부 신설 학내 추진 과정을 먼저 첫 페이지로 넣었습니다. 2023년도 7월 달에 교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광운대학교 혁신과제. 말해봐. 뒤에 있는 교수님들은 발장을 끼고 그래 뭐 어떻게 하자고. 저희들도 전공 자율 선택지 해야 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저희 대학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학사구조 개편위원회를 총 9차례 했습니다. 9차례. 9차례 하면서 결국 대학의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9차례 학사구조 개편회의를 통해 가지고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정말 고무적인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대학들은 처음에 많이 하다가 나중에 그 인원들을 줄였는데 저희는 당초에 20%만 하려고 하다가 25%로 정원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대학들마다 유형 1과 유형 2를 혼합해야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대학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학부제를 운영하면서 학내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형 2도 좋은 전공자율 선택제의 모델이긴 하지만 학내의 갈등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전공 선택권 강화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유형 1으로만 하겠다라고 고집스럽게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형 1으로만 25.4%의 신입생들을 내년부터 뽑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국은 자율전공학부를 만들려면 모집 전공 학생들을 기존 학과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공학 계열의 학생들이 제일 많죠. 공학과 이공과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조정해낼 때 공학 계열 교수님들에게 학생 많으니 좀 더 많이 빼주세요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 학생들의 숫자를 제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학생이 소수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희 학교도 가장 인원이 적은 학과가 31명입니다. 31명의 학과에 대해서 25%를 빼버리게 되면 학과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소수학과를 배려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 주자.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25%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덩치가 큰 학과에서 정원들을 내놓자. 이 설득을 9차례 학사구조 개편위원회를 통해서 했고요. 마침내 올 6월 14일 날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그 내용을 탑재했고 저희가 이번에 B만 받자 한 학교가 S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기에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내년에 받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우리 학생들은 들어와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1학년 동안 전공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학과로 진입해서 학과 소속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나는 자율전공학부로 남아서 전공 탐색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과의 주전공을 졸업 이수로 해서 자율전공학부로 있으면서 주전공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했더니 문사철에 있는 학과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학과의 영상과 안내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멋진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과로 오게 되면 정말 취업 잘 돼. 너 우리 과 잘 몰랐지? 홍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막 미팅을 저희들 학사구조 개편 TF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매뉴얼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들을 해 나갔습니다. 자, 저희는 2025년도 신입생부터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전체 신입생의 25.4%를 자율전공학부 학생으로 모집을 합니다. 25.4%가 408명이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모집 정원 전체가 1825명인데요. 1825명 중에 그 콧대가 높은 공학 계열이 79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연과학 계열이 144명을 모집하고 인문사회 계열이 479명을 모집하는데 자율전공학부로 408명을 모집하니까 정말 학내 교수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전공학부는 인제니움대학이라고 하는 교양전담 단과대학 밑에 일단 저희들은 소속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분반 주임 교수제와 전공 탐색 지도 교수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교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해서 이 학생들이 처음 들어와서 자율전공학부를 염려하는, 우려하는 교수님들의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가 학생이 들어와서 학과가 없잖아. 소속감이 결여되는데 얘들 다 빠져나갈걸?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학생들도 광운대학교의 자율전공학부 학생으로서 담임 교수가 있고 담임 선생님이 있고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제니움대학 밑에 자율전공학부가 있는데요. 10명의 분반 주임 교수님을 선발하였습니다. 분반 주임 교수님은 인제니움대학 전임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고요. 408명이니까 약 40명이 한 분반이 됩니다. 분반 주임 교수님은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학생들 하나하나를 자기 반으로 지도를 하고요. 교수님이 바쁘시니까 조교 한 명을 배치시켜서 조교가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학생들이 학과로 진입하든지 주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학과가 빠진 학과를 제외하고 총 24개 학과입니다. 24개 학과에 한 명씩 교수님들을 다 차출해서 그 교수님들이 쉽게 말하면 자율전공학부로 들어온 학생들 우리 과로 올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마케팅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도 교수님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벅차니까 전공 탐색 지도 교수 옆에 조교 한 명씩을 다 배치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반 주임 교수는 인제니움대학 소속의 전임 교수님 중에서 배정을 하고 그 역할은 메뉴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학생 생활 상담 지도, 신입생 OT 학기제, 학생 적응을 위한, 이탈하지 않도록 이 학생을 내 반 학생처럼 잘 케어해 주세요 라고 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공탐색 지도 교수님은 기존 학과 24개 학과에 한 분씩 교수님들이 파견돼 와서 뭘 하냐 하면 총 10개 분반을 돌면서 저희가 전공탐색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이 열리는데요. 우리 과는 이런 과입니다라는 것을 열심히 PR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멘토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저희들도 자꾸 학생들이 이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10명당 1명씩으로 해서 40명의 재학생 멘토를 만들어서 매주 만나면서 선배 노릇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그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운영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운대학교가 공과대학 중에 전자정보대학이 있고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 중에서 전자공학과가 광운대학교의 가장 시그니처 학과입니다. 다른 교수님들 들으시면 화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제일 좀 힘이 센 학과예요. 최근에 인공지능융합대학이라고 하는 AI 단과대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소프트웨어학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공 자율선택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전과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전과제도로 어디를 많이 가는지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포캐스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몰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과목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선호 주전공 수요조사와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학생들에게 전공 탐색과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을 갖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성장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또 저희 대학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대학이어서 다전공 이수 의무화를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학교는 단일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고 다전공은 선택이고 다전공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10%가 안 됐습니다. 내년 2025년부터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1825명 모든 학생들에게 다 다전공 이수 의무화를 전면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막 가니까 하면서 따라오시면서 그래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4학년 때는 성공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내가 자율전공학부로 들어왔지만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가지고 잘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1학년 때 전공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신입생 OT학기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 학과 진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주전공 선택은 이렇게 하는 거야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생각이고요. 전공 탐색 세미나 시간에 총 24개 학과의 안내 자료를 다 들으면서 학과로 가든지 주전공을 선택하든지 잘 한번 해봐 라고 합니다.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408명을 모집하는데요. 모집할 때는 인문사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과 계열 학생과 이과 계열 학생을 분리해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과 계열 학생이 266명, 문과 계열 학생들 142명을 모집하는데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는 문과 계열 학생도 이과로 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 물리, 화학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죠? 이과 교수님들이 문과 애들이 와가지고 수학, 물리, 화학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 학생들이 최소한 들어와서 대학교 수학, 물리, 화학을 팔로우하고 전공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제공해 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박람회, 저희 학교가 취업 박람회를 굉장히 잘 하는데요. 그거와 범주되게 전공 박람회를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전공을 선택하는 수요조사를 2번 하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1학년 1학기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 신입생 OT학기제 때 너 무슨 전공 선호하니?를 물어보고 1학년 1학기 말에 한 번 더 그것을 물어봅니다. 물론 1학년 1학기 동안에 전공 탐색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다가 다른 과로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이동은 1학년 2학기에 시행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경영학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2학년 1학기부터 아예 학과로 갈 수도 있고요. 나는 자율전공학부로 남아있으면서 경영학 전공으로 졸업할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학부에서 요구하는 졸업이수 요건만 충족하면 자율전공학부 경영학 전공으로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이 선택권은 계속 줘야 되는 거니까 3학년 2학기 말까지 학생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거 2학년까지만 하자라고 막 교수님들이 우기시는데 안 됩니다 도리도리 하면서 3학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설득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더 걱정하시는 게 이겁니다. 좋아, 자율전공 선택제는 좋은데 다전공 이수 의무화하자고? 야야, 이공계열 교수님들은 전공 심화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전자공학하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야 다전공 무슨 다전공이야. 저희가 다전공 이수 의무화를 하는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복수 전공, 부전공 말고 마이크로 전공과 학생 설계 융합 전공, 연계 전공을 만들고 대신 공학 학생들이 야, 너 주전공 말고 복수나 부전공은 학점 많이 들어야 되잖아. 마이크로 전공 괜찮거든. 마이크로 전공은 공학 계열 거 들으면 안 돼. 인문사회 것만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공학 학생들이 인문사회 수업을 듣고 다전공 이수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학과 과목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치들도 병행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까 세종대나 뭐 대전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던데요. 저희는
대표할 수 있는 창의융합 교과목이 뭐지를 막 찾다가 두 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학교가 자랑하는 건데요. 이 학생들이 와서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참빛설계학기라고 이제 저희가 항상 좀 자랑하고 있는 그런 학기인데, 한 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학점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형이 창의융합형, 국제교령 해서 창업연계형까지 학생들이 그걸 선택하고 한 학기 동안 계속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점을 받는 참빛설계학 기제가 하나 있고요. 이공계열이 강한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학년 다학기제라 그래서 KWVIP, 학생들이 교수 연구에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대학원도 유도하고 진로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갈게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전공 자유 선택제로 들어오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들어오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전공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기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학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입학 때 진로 탐색, 전공 탐색 못지않게 진로 탐색을 같이 하고 역량 강화와 네가 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야, 그래서 너는 어떤 과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주기로 저희들이 상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세종대학교는 대학평가가 50이던데 저희들은 뭐 100등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까? 저희 학교는 창업하면 그래도 광운대학교가 창업하면 뭐 그래도 전국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전공 자율선택제로 들어오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야말로 자율전공학부에 남아있으면서 창의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육성 프로그램도 풍부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저희는 전공 자율선택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기획처장을 맡고 있잖아요. 모든 기획처장님들의 고민이 예산과 공간의 배분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공 자율선택제를 통해서 이게 전공마다 학과마다 학생 수가 달라지고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과 공간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제 학교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나 했는데요. 저희 광운대학교는 이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니까 가장 좋은 곳에 산학협력단이 있었습니다. 나와 거기에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의 공간을 마련하겠어. 그렇게 저희는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전공자율선택제가 저희 대학의 예산과 공간과 교원의 채용, 저희가 교원 채용도 제2의 교원 계속 이야기해서 그냥 말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규정에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매년 제2의 교원 20% 뽑는다. 제2의 교원으로 올리는 학과에 가장 최우선으로 교수 채용의 우선권을 배분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든 학교 중에 하나인데 한 발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건 참고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등급 받다가 S등급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힘들었는데 S등급 받았습니다라고 막 하니까 교수님들이 하고 참으시더라고요. 내년에 혁신지원 사업 더 많이 좀 확보해 주셔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저희가 더 잘 부스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